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상관용제, 즉위, 수기, 이용지, 하목, 귀, 불심수, 조토, 불심, 영수야라. 이랬는데 한번 볼게요. 자, 상관이면 자, 나로 시작, 항상 사중 나에서 시작하죠. 나에가 생겨주는 게 상관이다. 자, 여기는 식상도 들어가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 생겨주는 게 뭐죠? 재성이죠. 자, 식생제, 상관, 생제, 식생제. 그러면 상관에서 재성을 쓰게 되면, 상관격에서 재성을 쓰면 즉위, 수기라. 뭐죠, 이게? 상관격에서 재성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생겨주기 때문에 뭐예요? 이 상관의 기운. 상관은 뭐죠? 관을 닫히게 하고, 관을 닫히게 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게 안 보죠. 그런데 안 좋게 생각하는 상관이 나의 재물을 늘려주는데 동원이 되니까 나쁜 기운을 좋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빼어난 기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용제가 되면 내 관을 망치는 상관을 내 재물을 키워주는 용도로 바꾸었으니 그 빼어난 기운이 된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지하목. 자, 기본적으로 생은 뭐냐면, 자, 상관 입장에서 보면 생이고, 재성의 입장에 보면 이 상관의 기운을 빼먹는 거죠. 설기죠. 그때 빼먹는다고 할 때 뭐냐면 주로 우리가 이제 수기란 말 많이 나오죠. 수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설기한다는 의미로. 자, 용지하목. 자, 목은 목인데, 자, 목이면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하면 사오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를 빼고 사오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화이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죠. 그러면 뭐죠? 상관이 되겠죠. 간목이라면 오화가 될 거고 을목이라면 사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관이 되었을 때 이럴 때 귀이 불심수 귀하기는 하지만 불심수 그렇게 빼어나지는 않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자, 만약에 귀함이 오려면 어떻게 여기에 금이 와야 되겠죠. 자, 금이 오면은 경금이나 신금이 오겠죠. 자, 간목의 정관은 신금이고 을목에서 정관은 경금이죠. 어쨌든 이 금이 와야 돼요. 이건 화가 화고. 자, 그러면 귀함이 오긴 하는데 불심수 그다지 빼어나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화극금으로 뭐예요? 상관이 내 관을 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어나지는 않는다. 불심수. 그리고 왜냐면 자, 토는 뭐냐면 토가 재성이 되죠. 자, 토가 재성이 되는데 무토나 기토가 재성이 되죠. 자, 재성이 됩니다. 목극토니까 재성이 되는데 화생토로 생을 해주죠. 그런데 토생금으로 금을 키워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짝 여름에 여러분들 그 뜨거운 여름에 따뜻해 그 학교 운동장 생각해 보면은 열이 막 우리가 아지랭이처럼 올라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토가 바짝 메말라 있어요. 토가 메말라 있으면 이 토가 건조하다. 이 저토다. 그럼 어떻게 되죠? 토생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토생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화의 기운. 자, 화생토 하잖아요. 화의 기운을 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토가 축축해야 물기가 있어야 이 화의 열기를 빼앗아서 땅에 젖은 물기를 말려가면서 땅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땅이 이미 건조해요. 그럼 어떻게 뜨겁게 여러분들 그 여름 대학교 때 학교 운동장이 그 바짝 메말라 있는 학교 운동장에 햇빛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빛이 반사돼요. 열이 반사되죠. 그냥 열이 품고 그렇기 때문에 터가 뜨거우면 화의 기운도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금도 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 5, 5월달 간목에게 있어서 목의 입장에서 4, 5, 5월은 하목이라고 그랬죠. 이 여름은 화생토로 땅이 바짝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토생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금은 간목이나 을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조토 메말라 있는 토는 불심 영수야라. 바짝 메말라 있는 토는 건조해가지고 그다지 크게 영스러운 신령스러운 빼어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크게 이거는 출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빼어나게 기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간단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하목을 예를 들게요. 자, 상관 용제가 되려면, 자, 목이 있고, 여기 밑에 화가 있어요. 자, 이게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화생토. 토는 뭐냐면 여기서는, 목 입장에서는 뭐죠? 재성인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사이에 금이 온다. 그럼 토생금으로 관을 생해줘야 되죠. 그럼 목의 입장에서 금은 관이 되고 토는 재성이 되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구조로 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여름에 바짝 그 뜨거운 화기 때문에 토를 어떻게 해요? 메말라 버리게 해요.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토가 금을 생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이 뭐죠? 금은 목의 입장에서 관인데 그다지 그렇게 큰 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니? 토가 이미 바짝 메말라서 이 조토 바짝 메말라가지고 그 기운을 토생금으로 해줄 수가 없다. 토가 메마른 토는 토생금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화생토도 안 된다. 화의 기운을 빼내지도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명리학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토가 젖어 있냐, 메말라 있냐에 따라서 화의 기운을 빼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금을 생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평균을 보겠습니다. 자, 승상 위 문장을 이어받아서 목화상관을 말한 것이다. 이연 목화를 말한 것이다. 목화상관을 말한 것이다. 하목용제. 자, 볼까요? 목이죠. 그런데 4월달이니까 여기는 양해목, 사도 양해목이죠. 그러면 식신이죠. 어쨌든 하목용제는 자, 여기 보면 무술, 정사, 갑인, 기사 일주에서 화가 너무 왕해요. 왜냐하면 자, 여기도 화가 있죠. 인목이 있죠. 술이 있죠. 이 둘이 합치면 오화가 있으면 인호술이 될 거고, 자, 수토는 뭐예요? 메마른 토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목생화로 한다든지 인호술은 아닌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느낌이 메말라 있죠. 토가 메말라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두 개 있고 나무가 해서 인목은 뭐죠? 사목이에요. 말라있는 나무.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되죠. 그러니까 불길이 팍 타오르고 땅은 건조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화왕 화가 왕에서 목을 태워버려요. 목화왕 목번 그리고 이 사주 무인 인성이 없다. 인성은 뭐죠? 수죠. 수생목이니까 자 너무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이걸 좀 화의 기운을 눌러주고 목의 기운을 좀 촉촉하게 줘야 되는데 지금 갈증이 나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이 사주 무인 사주가 인성이 없고 부득이 그래서 취토 설화지기 자 간목 입장에서는 자 화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자 불나면 어떻게 해요? 불나면 물을 쏟아 부어서 끄거나 어떻게 돼요? 흙으로 덮어야 되죠. 자, 흙을 덮는다는 뭐냐면, 이 화의 기운이 이렇게 왕성하기 때문에 이게 누르는 거 뭐죠? 극이죠. 뭘로 눌러요? 극으로. 수로 누르죠.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풍선이 막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 어떻게 바람을 빼야죠? 바람을 빼는 게 뭐예요? 설기죠. 설기. 자, 화생, 토죠. 토로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화가 너무 왕해서 수로 끌려고 보니까 수는 없고 무인. 그 다음에 토가 있냐면 이 기토가 있죠. 무토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토가 화가 이렇게 많아서 간목의 기운이 있고 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화의 기운을 빼버리는 이쪽으로 무토 기토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를 취하여 설화지기 이 화의 기운을 빼낸다 그 말이죠. 설기한다 그 말이죠. 운이 어떻게 가냐? 인성운으로 갔습니까? 수운으로 갔습니까? 자, 임계 이 운이란 거 뭐죠? 자, 이 수운으로 갔을 때 임계 인운으로 갔을 때 피토회극 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인성이 필요하긴 한데 토에 의해서 토국수로 그걸 해버리죠. 돌아와서 그걸 해버리는 거죠. 토가 와서 그걸 해버리니 비특불기 특별히 귀할 게 없다 그 말이죠. 특별히 귀하게 없다. 특별히 귀하지 않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도 역, 난, 기대하기 어려웠다. 어려울 난자죠?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조우죠, 조우. 조우. 조우는 뭐죠? 더울 때는 서늘하게 하고, 추울 때는 불을 떼고, 그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불바다 속에 나무기 때문에 불을 좀 꺼줘야 되겠다. 근데 찾아봐도 수가 없다. 그러면 화의 기운으로 이렇게 기운을 빼줘야 되는데 마침 여기에 수운이 온다 하더라도 이 수운이 오면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토가 이 토국수로 그걸 해버려서 이게 역시 조혈함이 해결 안 되죠. 왜냐하면 토가 이리 와버리면 토가 관심을 이쪽으로 쏟아버리면 화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이게 토와 수가 와도 이게 같이 올 때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귀나 부가 그다지 그렇게 번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적천수에 있는 명조입니다. 그래서 적천수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한 적천수에 강의 있는 내용을 한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원전은 적천수 이 사이트를 요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갑인일주가 4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당량을 하였다. 병화 어디 있죠? 사무 병화가 당령을 하였다. 자, 이거 당령을 했다는 거죠. 비록 일주가 녹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자, 녹에 앉았죠? 같은 목이니까 앉아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신은 이미 설기되어 있다. 목생화로 빼고 있다는 거죠. 불이 왕하여 나무가 타고 있는데 반갑게도 토가 있어서 화생토로 유통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이 명조는 쇠약하기가 극에 도달했으니 약함을 쫓아가는 이치다. 처녀는 무어, 자, 기미는 토가 많죠? 기미에는 화토의 기세에 순종하니 조상의 유업이 아주 풍부했고 또 벼슬도 하나 있는데 자 경신운에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극을 받죠. 경신운에는 들어서서는 화의 기세를 거역하고 토의 기운도 설계하니 개인년은 화의 기세를 충격하여 죽고 말았다. 개인년 자 여기 있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보다 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다 한 겁니까?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